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딕셔너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객체의 일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딕셔너리 개념만 알면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죠? 여러분의 나이를 저장하려면 20, 30 이런 식으로 나이를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내가 ages에 0번째로 적으면 10, 그 다음에 1, 2 20, 30 이렇게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나이가 철수 나이고 이 녀석의 나이가 짱구 나이고 이 녀석의 나이가 유리 나이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얘가 철수 나이고 짱구 나이고 유리 나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없겠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어놨기 때문에 얘가 철수 나이고 얘가 짱구 나이고 얘가 유리 나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얘네들이 누구 나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펜드를 해가지고 나이를 추가를 했어요.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몇 번째예요? 0, 1, 2니까 그죠? 세 번째 인덱스가 위치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은.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훈이 나이래요. 훈이 나이. 훈이 나이래요. 맹구라 합시다. 맹구 나이래요. 맹구 나이. 그러면 맹구 나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기억하지 않으면 얘가 맹구 나이를 가져오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맹구 나이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맹구 나이가 27번째 있대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인덱스 오브라는 걸 이용하면 물론 다시 인덱스라는 걸 이용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맹구 나이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일일이 파악이라는 걸 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군가 맹구 나이 줘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맹구 나이는 세 번째 인덱스에 있지. 그러면 3번째 인덱스 딱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뭐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철수 나이라고 하면 실제 철수가 가지고 있는 나이, 짱구 나이 하면 짱구 나이, 유리 하면 유리 나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이렇게 접근하고 싶다. 철수, 짱구, 유리 이렇게 접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쓰게 되면 에이지스 철수, 철수 나이를 말하는 거구나. 에이지스 짱구, 짱구 나이 얘는 유리 나이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입니다. 뭐라고요? 얘는 지금 리스트고요. 자, 딕셔너리는 어떻게 쓰냐? 자, 리스트는 대괄호 문법을 쓴다고 한다면 딕셔너리는 중괄호 문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철수, 10, 쉼표, 20, 30 이게 바로 딕셔너리예요. 자, 그러면 이 딕셔너리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게 철수가 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이 valu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하고 value가 한 쌍을 이루는 데이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철수, 짱구, 유리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 데이터 요소 값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죠? 얘는 인덱스로 접근했죠. 그죠? 인덱스로 요소 값에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딕셔너리는 어떻게 접근한다? 딕셔너리는 키 값으로. 딕셔너리는 키로 데이터에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0, 20, 3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이지스 출력해볼까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철수 10, 짱구 20, 유리 30 이런 식으로. 자, 중괄호 문법이에요. 중괄호 문법.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자, 그쵸? 객체예요, 객체. 결국에는. 그래서 이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를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냐면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컬렉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컬렉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리스트랑 딕셔너리가 있고 실제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따로 있긴 해요. 얘네도 객체긴 합니다. 객체 개념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내일 아마 배우게 될 건데 클래스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데이터를 정교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객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왜냐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려면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리스트 장점은 뭐죠? 자, 리스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얘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합니다. 자, 데이터를 넣는 문법이 뭐죠? 어펜드잖아요. 그죠? 어펜드. 그러니까 어펜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데이터 쉽게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하면 A의 리스트가 있다 했을 때 A. append 이용해서 10 넣고 20 넣고 30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데이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쏙쏙쏙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딕셔너리는 어때요?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append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수의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딕셔너리는 딕셔너리 전용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이런 식으로 키를 세팅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철수라는 키를 세팅해주고 그거에 맞는 밸류 값을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해줘야 돼요. 쌍을 쥐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짱구 유리.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하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는 측면에서는 어때요? 딕셔너리보다는 리스트가 편한 거죠. 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0번째, 1번째 이제 인덱스가 박혀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키를 직접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직접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키를 뭘로 설정할까?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10, 20, 30인데 요 1번째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한다? A에 1번째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꾸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리스트 값 수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했을 때 수정된 값으로 나오죠. 근데 딕셔너리는 어떨까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고 철수를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게 바로 딕셔너리의 값 수정입니다. 만약에 딕셔너리에 해당 키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값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키가 존재한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철수라는 키하고 밸류를 넣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키가 존재한다고 하면 철수라는 키하고 밸류가 또 생기는 게 아니라 수정이에요. 철수라는 키에 대한 값이 뭐다? 수정이 된다. 보이죠? 철수가 40으로 수정되는 거. 자,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한데 딕셔너리는 뭐다? 단점이죠, 이게.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다. 왜? 키를 직접 세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죠. 왜 편한 거예요?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키만 기억을 한다면 나 철수 데이터 가져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주면 되니까. 해당 키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지 그걸 뭐 해야 돼요? 파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활용할 줄 알면 그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하지도 않고는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괜찮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프린트해서 철수 나이. 참고로 이제 우리가 프린트해서 출력할 때 f 스트링 굳이 안 써도 포맷 안 써도 쉼표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기 이제 붙여 쓸게요. 왜냐면 알아서 띄어쓰기가 적용돼요. 실행하면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철수 나이 해가지고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쉼표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짱구 나이. 그러면 짱구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 나이.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이 가능하죠. 짱구 철수 나이, 짱구 나이, 유리 나이. 자,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맹구의 나이가 추가된대요. 자, 여기다가 맹구. 그 다음에 맹구 나이가 40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맹구 나이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실행하면 이렇게. 그래서 맹구라는 키가 뭐야? 값 추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딕셔너리를 반복해 볼게요. 자, 반복을 어떻게 하냐? for name in ages라 써볼게요. 자, 그 다음 print name 출력해 볼게요. 자,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실행하면 name만 나와요. 보이죠? 자,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for v in 뭐 리스트 주게 되면 값이 출력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 키 값이 키가 여기 들어가 출력되는 거예요. 키만 담겨서 출력된다. 자, 그러면 ages라는 요 딕셔너리 안에 데이터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제가 철수, 짱구, 유리, 맹구까지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몇 개? 4개가 아니라 총 8개 들어있는 거죠. 왜? 실제로 4개긴 하지만 걔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면 나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키만 들어오는 거예요. 키만. 철수, 짱구, 유리, 맹구 순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그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철수, 짱구, 유리순인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철수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age에 키가 담겨서 그 값을 여기다 담아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철수의 나이, 짱구의 나이, 뭐 유리의 나이, 맹구의 나이 이렇게 여러분들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반복 두 번째.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이 딕셔너리는 내부적으로 뭘 갖냐면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가 있는 것처럼 딕셔너리도 전용 내장 함수가 있거든요. 자, 프린트 해가지고 ages kis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kiss. 자, kiss는 뭐냐면 키들만의 집합이에요. 리스트.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철수, 짱구, 유리, 맹구. 자, 이거 대괄호는 뭐예요? 얘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래서 키들만 담겨있는 리스트를 얘가 생성해주는 게 바로 ages kiss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or name in ages kiss. 자, 위에 이런 식으로 쓴 거랑은 달라요. 얘랑 얘는 다른 겁니다. 얘는 얘만의 키들만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고 얘는 그냥 키만 여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이점은 없지만 문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얘도 내부적으로 뭐가 들어온다? 어차피 키가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이 위에 있는 것처럼 출력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키 말고 values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 여기다가 ages values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10, 20, 30, 40 나오는 거. 즉, 얘는 value들만의 리스트 생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로는 여러분들이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이밖에 못 가져와요, 얘는. 자, for age in ages values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소가로 반드시 붙여야 돼요.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얘는 value밖에 못 가져온다. 자, 제일 깔끔한 방식이 뭐냐면 이제 요것도 딕셔너리 문법인데, 여러분들이 리스트 같은 경우 인업레이트 기억나시나요? 인업레이트는 뭐였어요? 인덱스랑 밸류를 동시에 가져오려고 했던 문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딕셔너리도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가져오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템즈예요. 아이템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즈를 출력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죠?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 소가로는 제가 여러분들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튜플이죠. 그죠? 튜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템즈를 쓰게 되면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루는 튜플을 생성합니다. 튜플의 리스트. 이루는 튜플 리스트 생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이템즈예요. 아이템즈. 요거 튜플이에요. 튜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아이템즈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첫 번째는 name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니까 여기서 요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철수의 나이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깔끔한 게 아이템즈를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내가 만약에 키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낫고, 밸류만 써야 된다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낫고, 둘 다 가져와야 된다 하면 아이템즈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삭제는 바로 문법이 delete입니다. 자, 우리가 딕셔너리 리스트도 ages 해가지고 우리가 뭐 0번째 삭제할래 이렇게 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철수의 나이 삭제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철수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의 나이가 삭제된 상태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이 뭐예요? 딕셔너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특정 인덱스가 삭제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1번째 데이터가 삭제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1번째로 접근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쵸, 30이 되는 거죠. 30이 앞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근데 딕셔너리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차피 철수의 나이가 삭제돼도 상관없는 게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되니까? 바로 해당 키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키로 해당 밸류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